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장이고요. 황금연문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시장 분석과 그리고 전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2부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도 접수받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이시죠. 황금연문 마스터님과 함께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고요.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른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하는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2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1시가 지금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흐름 어떻게 변했을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상승으로 3대 지수 모두 본장 출발했었던 상황입니다. 자, 일단 S&P 선물지수도 여전히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죠. S&P 500 지수 먼저 살펴드리면은 1.52% 상승세로 다시 한번 좀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635포인트까지 터치하면서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죠. 2636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서서 김경영 PD가 본장 출발과 동시에 기술주 관련된 부분이 많은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 소식으로 인해서 1.88% 넘는 상승세입니다. 6,668.50포인트 선으로 2% 가까운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로FX입니다. 유로FX 오늘 아주 탄력적으로 이어가면서 1.25달러가 돌파가 됐고요. 1.25160달러로 초반대 가격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0.66% 상승분으로 1.25160달러 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50달러 돌파함과 동시에 1352달러 선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0.36% 상승세고요. 1352.2달러 선 거래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일단 크루드오일은 오늘의 좀 현재 부분에서 큰 변동성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65달러 중반대 가격이 지지가 됐었지만 현재 구간 50대가 좀 깨지면서 중반대 가격이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좀 소폭 회복되면서 65.50달러로 0.37%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2부 들어와서 변화된 시세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1부에서 2부 좀 쉬어가는 동안에 각 종목들별로 어떻게 변했는지 일단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중반대 가격이 좀 이탈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유로FX는 1.25달러 돌파 이후에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오늘 좀 만만치 않게 변동성이 나오면서 1452달러까지 돌파하는 흐름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이슈, 어떤 뉴스에 의해서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지 김경영 PD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금 전에 좀 속보가 들려왔습니다. 네. 14개의 EU 국가들이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프랑스도 지금 추방을 했고요. 또 덴마크 역시 추방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조금 아까 60명, 그러니까 60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겠다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지금 보도를 통해서 들려왔는데요. 네. 이에 대응해서 러시아 쪽에서도 미국의 외교관들을
거의 한 비슷하게 60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추방하겠다라고 러시아 상원 쪽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EU 쪽에서 금요일에도 지금 단결된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었죠. 이에 따라서 이런 지금 대응책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에 지금 선행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던 이 영국에 있는 이전에 이제 러시아 쪽에 스파이로 활동했던 사람이 영국 땅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연루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어떤 연루 의혹에 대해서 좀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굉장히 좀 정황상 러시아가 좀 연루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U 쪽에서는 빨리 인정을 해라라고 압박을 하면서 이러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EU 쪽에서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에 따르면 이 추방 이외에도 굉장히 좀 놀라운 어떤 보복책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고가 들려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 안으로 그 보복책이 어떤 것인지 좀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상원 미국 외교관에 대해서 추방할 것이다. 그런 의견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먼저 미국 쪽에서 60여 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다라는 이런 소식입니다. 이런 양극에 좀 극대화되는 상황일수록 시장에서는 좀 불안감이 엄습하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서 좀 안전자산인 골드가 좀 탄력받은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오늘장의 골드의 흐름과 그리고 실시간 속보 들려오는 내용도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입에 들어서면서 일단 개장한 지 35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는 여전히 같은 방향성입니다. 상승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일단 저희 쪽에 유튜브와 문자로도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일단 저희가 좀 지수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들어와서 일단 문자 내용 먼저 상담 좀 도와드릴까 합니다. 자, 끝자리 4494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자, 일단 오늘 나스닥 진입 방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매수로 봐야 할까? 매도로 봐야 될까요? 라고 나스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먼저 주셨습니다. 일단 앞서서 저희가 일부 시간에는 첫 번째 이슈인 S&P 500을 좀 전달을 해드렸고 지금 상황에서는 나스닥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먼저 나스닥 지수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1.75% 상승하면서 S&P 500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이고요. 6,662.2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마스터님 앞서서 S&P는 좀 짚어드렸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앞서서 김경희 PD의 그 이슈도 있고 S&P 비교해서도 워낙 좀 원래도 탄력적이기도 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좀 포지션을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지금 네. 지수를 보면서 유로 네. 골드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어떤 생각이시죠?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역시. 네. 지수 상승을 끌어줬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은 유로나 이런 쪽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들은 S&P나 나스닥은 이제 낮에 내내 올라와서 에너지가 조금 소진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상승이 워낙 이렇게 그 전일 음봉을 3분의 2 정도까지 현재 시간에 커버할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추세가 전환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일시적으로는 반등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나스닥을 공략하는 나스닥이라는 거가 저도 거래를 해보지만 어느 가격을 보고 해야지 이게 잘 안 되죠. 네. 움직임이 워낙 등록이 크기 때문에 현재가를 놓고 보게 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굉장히 크거든요. 변동이 네네. 커서.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이라면 시그널들을 가지고 거래하시는 네.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중심값이 현재 6,630 정도의 중심값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네. 6,630은 전일, 그러니까 지난 급락했었을 때 24일 날 새벽 3시 무렵에 장대 음봉을 2개나 빼뜨렸던 자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중심선이 6,6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30, 40 이런 자리에다가 매수를 걸어 놓으면 장중 흔들는 흐름이 많잖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매수 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저의 경우에는 오늘도 오늘이지만 내일도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워낙 지수가 장 초반부터
후반부터 현재 구간까지 일단 올라왔고 현재 부근에서는 이런 지수를 토대로 유로 FX가 일단은 현재 구간 좀 상승을 얻었기 때문에 먼저 좀 복귀와 함께 좀 내용을 다뤄주셨고요. 일단 전일장에 좀 하락을 했던 중심값을 좀 찾아보면은 6,630선입니다. 이 선에서 일단 뭐 지수가 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흔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적인 관점을 이 가격대에 좀 맞춰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뭐 반등하면서 이어가고 있지만 내일장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분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매수적인 관점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의견 나스닥 다시 한번 참고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에 대해서 워낙 S&P와 오늘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또 포지션과 가격대도 짚어드렸고요. 자, 일단 뭐 앞서서 저희가 1부에서 세 번째 이슈죠. 크루드오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바로 네 번째 이슈 점검을 하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들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는요, 골드입니다. 자, 앞서 저희가 좀 속보 내용으로도 김경인 PD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고 골드가 오늘 꽤 상승하면서 지금 가격대는 1,454달러까지 돌파하는 흐름인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들어볼게요. 마지막 이슈입니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김경인 PD가 저는 업이고요. 일단 마스터님이 지금 다운을 들어주셨거든요. 정말 이 시점에서 다운은 어떤 의미인지 빨리 파헤쳐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 사건 네네. 때문에 안전자산이 상승을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이유로 보시나요? 뭐 러시아 네.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렇다면 지수가 급락을 해야겠죠. 아, 그렇죠. 네, 지수가 같이. 하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의 하락으로 인해서 유로 FX라든가 골드 쪽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제가 주말에 이제 시황 쓸 때 유로와 골드가 이번 주가 상승폭이 많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 외로 지금 시간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오늘 낮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장 본장 출발하는 기준으로 유럽 시장도 이렇게 되면 이제 강세를 보인다고 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상승세가 커졌다라고 보는데 골드 같은 경우 지금 1시간 반, 이제 1시간을 넘게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죠. 앞에서 네. 우리가 이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네. 오일은 조정을 좀 받을 자리가 됐고 골드는 그렇다라고 해서 추가 상승이 급등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현재 이 보유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수익을 좀 관리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여져서 물론 등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한번 시세를 뽑아주게 되면은 예상치 못한 더 상승이 나오고 또 더 하락이 나오는데 골드의 추가 상승이나 추가 하락은 우리가 FOMC 때도 봤듯이 이런 어떤 금리 변동이라든가 뭐 달러 인덱스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거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현재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다시 한번 구체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불거졌었던 그런 변동성 속보에 대해서 골드의 또 상승 요인을 저희가 또 함께 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인이 정말 정확하게 이 안전자산을 흔들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수도 같이 좀 움직였어야 되는데 일단 지수는 전일장에 납폭이 좀 과대했고 현재 부근에서 상승으로 워낙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큰 변동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이슈는 좀 일단락 될 것이다.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일단 해드렸고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일단은 하락 쪽의 무게를 더욱더 우위를 둔다라는 의견 골드에 대해서 다운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골드는 현재 구간 1,454달러 선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김경인 PD 뭐 앞서서 뭐 속보도 전달해드렸고 골드 의견 참 궁금하네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증시가 강한 반등 이어가고 있지만 네. 골드 여전히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쉽게 하락 반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일반적으로는 위험 선호 심리가 골드 수요를 좀 꺾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는 오늘 역시나 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미중 관료들이 이 글로벌 무역 전쟁 피하기 위해서 비공식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보도 나오면서
나타나면서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 다시금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나 골드 지난주 급등했던 거에 좀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외신에서도 보고 있는데요. 거의 3%가량 상승을 해줬었죠. 또 연준의 올해 통화 정책이 생각보다 덜 공격적일 것이다라는 힌트 때문에 또 달러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골드도 그만큼 좀 상승을 해줬다라고 외신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무역 이슈가 사실 금세 사라질 이슈는 아니다라고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경기는 어쨌든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고요. 또 트럼프가 현재 미중 간의 무역 관계에서 3,450만 달러 정도의 이 적자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현재 시점에서 더욱 좀 심화한 강경한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몇 주 안에 나올 이런 정책의 강도가 어느 수준 정도일 것이냐 이 부분이 위험 선호 심리 발전에 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분석 내놓고 있고요. 우선 골드 최근 행보를 볼 때 달러 약세로 인해서 이 1,341달러 부근 돌파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랬던 것처럼 이번 주 역시 달러 움직임이 골드가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함께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역시나 달러 약세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외신 쪽에서 의견 분석을 해드렸고 1341달러 돌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 달러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 좀 꽤 변동성이 방금 이 시각에 나왔었던 상황이고 전거래일 역시나 상승세가 좀 추가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0.52% 상승세로 1354.4달러 지지가 되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저희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저희가 골드까지 좀 살펴드렸고요. 각 구간에도 종목들 가운데 많은 질문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일단 현재 11시 15분 지나가고 있는데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지수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요, 2630선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28% 상승세인데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는 못하고 일단은 다시 1% 조금 넘는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629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방금 전에 저희가 좀 상담을 해드리면서 함께 봤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6648포인트 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1.53%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1.25190달러 선으로 0.68% 상승세 여전히 추가적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는 1354.6달러로 0.53%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65.48달러로 50달러가 좀 깨진 상황입니다. 중반대 가격이 깨지면서 0.41% 하락세 보이고 있는 현재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수가 초반에는 좀 꽤 지금의 가격보다는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아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부근에서는 좀 소폭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지수 관련해서 어떤 소식들 좀 추가적으로 들려오고 있나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지수 소식 전달해드리면서 오늘 기술주들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현재 5.7% 정도 지금 급등을 해주면서 오늘 장에서 가장 좀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 지금 2%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술주 좋은 흐름 이어가는 와중에도 페이스북은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1%대 하락이었는데요. 지금 하락폭이 더 깊어지면서 2.5%가 넘는 정도의 하락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페이스북의 이 기업 자체의 인식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로이터 쪽에서 이 서베이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과 또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을 했는데 페이스북이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있다라고 믿는 미국인들은 전체의 절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요. 또 60%가량의 독일인들이 페이스북과 같은 이 SNS들이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대답을 하면서 이런 페이스북에 대한 또 인식 좀 개선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게 하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장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는 지금 모건 스탠리의 뷰가 좀 이 지지세를 보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년 안에 현재 가격의 50% 정도 이제 커져서 이제는 1년 안에 1조 달러 시총 클럽에 낄 것이다라는 네. 전망 내놨다고 하고요. 여기에 가장 이제 좀 중심이 될 만한 서비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서비스가 좀 성장함에 따라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뭐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처럼 이렇게 1조 클럽에 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줬다라는 기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페이스북은 지난 악재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고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1년 안에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정말 네, 그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오늘의 상승세에 좀 지수 상승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두 주요 기업들의 엇갈린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일단 저희가 좀 현재 구간에서 좀 이슈 될 만한 뉴스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로 보내주신 질문 먼저 확인할까요? 어떤 질문을 먼저 상담을 해드릴까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역시나 이 질문이 올라왔네요. 오늘장 김경윤 PD 통해서도 말씀해드렸고, 마스터님 통해서 저희가 전달해드렸는데, 중국 원유 선물 시장이 개장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좀 챙겨봐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로 메인 종목이기도 하고, 특히나 국내 시장 투자자분들에게도 메인 종목이기도 한데요, 마스터님. 일단 앞서서 6% 넘게 했다,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종목을 대하는 태도라고나 할까요? 네. 글쎄요, 이거 저는 답을 이렇게 정확하게 드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우리 주식으로 따진다면, 이제 처음 상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은 굉장히 많죠. 상장할 수 있는 이유도 있고, 앞으로 어떤 차기 사업에 대해서도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논리거든요. 크루드 오일이 상장을 했을 때, 과연 중국의 원유 선물 시장이 상장을 했을 때, 만약에 유가가 우리가 40불, 50불 때 했다면, 네. 그렇게 어떤 인기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도 IPO가 상장을 할 때는 주식시장이 좋을 때 상장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크루드 오일이 전 고점에서 이렇게 매물의 압박을 받고 약간의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게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살펴봐야 될 재료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이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늘 지금까지 보고 있는 이런 흐름들 그리고 또 네. 그렇게 이제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지금까지 우리 그냥 크루드 오일을 놓고 봤었을 때 S&P나 나스닥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보면 종목군들이 약간 엇박자를 보이는 맞아요. 종목군들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상 한계점에 다들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새로운 자료를 참고하는 건 좋은데 뉴스 때문에 거래를 하진 않습니다. 내가 거래를 하고 났는데 올랐거나 내렸었을 때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올랐구나라고 하는 거지 그 뉴스 때문에 들어가서 현재 진행형으로 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져서 아는 거는 좋으나 그거를 어떻게 되면 거래 대상으로 접목시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맞아요. 이슈보다 차트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전문가님들, 이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흘러갈지 그 부분을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또 변화하고 안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함께 봐드릴 테니까 앞으로 저희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질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일단 다음 질문 역시나 또 유튜브로 올려주셨는데요. 최근에 뭐 지난주도 그렇습니다만 뭐 브렉시트 관련된 이슈도 맞물려 있는 만큼 파운드 방향성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오늘 파운드 방향성 한번 짚어주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 브리티시 파운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고 질문 이어갈게요. 자, 브리티시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0.55% 상승하면서 1.426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3800 가격대에서 좀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자, 직전 고점에 이제 좀 다다른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유로도 오르고 파운드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터님 일단 파운드도 최근에 다시 한번 또 관심들을 가지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예, 뭐, 달러 인덱스에 따라서 유로를 비롯한 종목군들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파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의 통화 정책 금리 결정 이런 것들에 또 민감하게 되고 영국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상당히 민감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유로가 움직이기도 전에 최근 흐름을 보면은 오히려 파운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동이 오늘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떨어지지만 유로의 상승세는 파운드도 같이 가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앞에 지난 1월 달의 고점 자리 파운드가 1월 달 고점 자리 비슷하게 와 있지만 유로의 급격한 꺾임이 없다면 파운드도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신데 그렇다면 매수 쪽으로도 좀 유효한 상황입니다. 포지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일단 유로도 현재 구간 올라가고 있고 파운드 역시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쪽에 좀 많은 분들이 상당한 접수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난 말과 일단 지난 주말과 지금 넘어가면서 오늘장의 장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계속해서 다음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역시나 유튜브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일단 역시 황금연문 마스터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 질문이 또 온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미국채 10년물을 120-20에 매도 3계약 중인데 언제 익절해야 될까요? 라고 익절간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나 봐요. 현재 부분 먼저 10년 국채 먼저 가격대 좀 살펴드리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년 국채는요 120-16.5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0.13%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이 좀 빠지면서 지금 가격대가 다시 한번 보면은 120-20의 매도. 그러네요. 지금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 보내시고 단계약이 아니라 또 다계약입니다. 어떻게 좀 이 수익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계약수도 3계약인데. 제가 주로 방송을 쭉 하다 보면은 이제 전문가들도 저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국채를 막상 거래를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 변동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뭐 오일이라든가 골드를 거래하던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또 나름대로 저는 이제 늘상 오히려 변동이 작은 듯하지만 T가치가 높기 때문에 타이밍만 잘 노려본다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드려놨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이 국채를 뭐 120.20 정도에다가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아까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한번 놓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오랫동안 정말 워낙 오랫동안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FOMC를 기준으로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잖아요. 반등을 하고 있어서 완전 추세가 전환된 건 아니지만 일단 상승 에너지가 조금 더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런 거는 우리가 보통 무엇으로 보느냐? 금리 지표로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금리 지표를 꼭 국채 거래하시는 분들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요 금리 지표 5시간짜리입니다. 자, 이게 옆에 광고가 있어서 제가 요렇게만 펼쳐놨는데 자, 방송도 생각하시는 마스터님. 이렇게 보시면 평균적으로 2.8%대를 제가 마우스 이렇게 갖다 놨죠? 2.8%대를 가게 되면 반등을 합니다. 자, 2.8%대에 가서 반등을 한다면 국채는 하락을 하겠죠. 그렇죠? 다시 그동안에는 여태까지는 2.9%에서 2.92%만 가면은
급락을 했었어요. 그럼 국채는 급등을 했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2.8%대의 이 다진 자리가 3월달 그리고 3월 초, 3월 15일 얼마 전에 FOMC 때 이렇게 세 번의 바닥 다지기가 만들어져서 2.8%대를 그렇게 급격하게 깨지는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점을 한 번은 갔다 왔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S&P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향을 못 잡아서 주춤주춤거리고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렇게 그 금리가 현재 또 급락을 하고 있죠. 이렇게 쭉 네. 2.83 정도까지 하락을 하고 있어서 국채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2.82 정도 가면 다시 또 반등 시도가 좀 이어진다라고 보여져서요. 국채 같은 경우는 현재 매도를 롱플레이에서는 안 되는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러나 국채가 골드나 오일처럼 그렇게 급변동을 하루에 급락을 하고 하루에 급등을 하고 이런 흐름들이 좀 적기 때문에 일단 120.10선 정도 가까이 가면 수익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제가 평균 이슈 경제 지표가 아주 큰 이번 주에는 GDP가 좀 있을 텐데 경제 지표가 클 때는 보통 등락 폭이 한 25틱, 고점 저점에 25에서 한 40틱 정도가 움직이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 뭐 20틱 전후 정도다라고 보는데 지금 최근에 120.25 자리부터 120.10 구간까지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내려왔다면은 일단 일중 변동폭은 충분히 달성을 했다라고 보여져서 네. 조금 타이밍을 좀 놓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금리가 내려갔다가 대반등을 보이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를 기준으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타이밍이 한 번 지나간 게 조금 아쉽지만 일단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대로 좀 놔두시고 앞으로의 방향성과 그리고 흐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20-1 영선에서 수익 관리를 좀 다시 한번 좀 해보시고요. 현재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 속에서 일단 국채 수익률이 2.8% 좀 반등을 할 시에 다시 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세기약 관리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10년 국채에 대해서 좀 현재 포지션 가지고 계신 분이 현재 부근에서 황금연못 마스터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익 관리 좀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빠르게 좀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자, 일단 다음 질문은요.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와서 질문 시간이 풍성한데요. 일단 역시나 유튜브에 또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천연가스를 매매하고 계시는데요. 매수 2계약을 보유 중이시라고 합니다. 일단 5월물이고요. 2.691달러에서 매수 2계약을 가지고 있는데 1차 목표는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라고 저희 쪽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천연가스 현재 부근의 가격대 먼저 살펴볼까요? 자, 일단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근에서 어떤 가격대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는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2.613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신 가격대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 2.691인가요? 네, 그때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가격대와는 좀 갭이 있는 상황인데요. 1.691에 2.691달러의 매수 2계약입니다. 2계약이고 지금 5월물로 제가 지금 4월물로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5월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5월물로 다시 한번 보시면요. 2.657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그래도 지금 조금 아쉬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마스터님 일단 매수로 봤을 때 일단 앞서서는 좀 상승으로 수익을 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네. 크루드 오일이 강세를 보이면 네. 그거를 못 따라잡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후속 종목이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물론 뭐 천연가스 재고 발표도 원유 재고 발표단 다음 날 항상 있지만은 그러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골드 시세가 강하면 실버 시세가 따라가듯이 맞아요.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 되는데 물론 지금은 일단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님의 매수 가격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가 어느 종목이든 거래를 할 때 이제 중심 값이라는 걸 보통 한 60일선을 놓고 보죠. 60일선은
3개월 선인데 60분 선이면 3시간 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종목을 3시간을 들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하죠. 네. 특히 이제 해외 선물처럼 변동이 큰 종목을 3시간을 들고 있었다? 그러면은 12번도 더 팔고 싶어집니다. 손절매도 더 하고 싶어지고 그만큼 3시간을 참을 수 있는 분들은 그 시세를 이제 논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천연가스가 3시간 전에 60분 선 가격이 2.726입니다. 그러니까 2.7달러 정도인데 3시간을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 3시간 전보다 낮다는 얘기죠. 그럼 매도자가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해서 우리 시청자님은 이거를 이제 수익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거의 진입 가격 근처 꼭 본전이 아니더라도 진입 가격 근처 정도 오면은 좀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에서 제가 자꾸 오일에 대해서 오일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매도 의견 내서 싫어하실 수 있는데요. 오일을 보시면 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60분 추세, 30분 추세 또는 틱 차트 이런 걸 봤을 때도 아 매도보다는 매수 힘이 더 크겠구나.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천연가스를 놓고 본다면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오일처럼 이렇게 상승한 그런 흐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빠질 때 더 먼저 빠진다라는 논리를 좀 적용해 본다면 본전 가격이 조금 안 되더라도 비슷한 가격 왔었을 때 정리를 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천연가스 5월물로 지금 매수 들고 계신 상황이고요. 자, 오늘의 일봉상으로 봤을 때 고가가 오늘은 2.669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대가 2.691달러에서 거래 좀 들어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익보다는 일단은 현재 이 매매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본전 근처에서 좀 일단 좀 챙기시고 나오신 이후에 다른 종목군 또는 천연가스에서 다시 한번 좀 새로운 자리를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좀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많은 다양한 의견도 접수해 주시고 계시고요. 소통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월요일 장으로 지난 주말, 지난 말에 또 있었던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 이어지는 좀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신 질문 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은 정말 종목군들이 너무 다양해서 지금 정말. 네, 오늘 황금영 마스터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좀 소화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일단 이번 문자는 유로FX입니다. 유로FX를 좀 현재 또 두 계약을 들고 계시는데 포지션 보유 중이신데요. 유로FX를 1.24770달러에 두 계약 매도 중인데 보유해야 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일단은 딱 질문만 보면요. 지금 현재 매수 쪽으로 상방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도로 들고 계신 시청자분이신데, 네. 손절하셔야죠. 네, 지금 가격대가 1.24770입니다. 네, 유로는 네. 그렇게 생각처럼 얼마의 가격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오를 때 미치듯이 오르거든요. 네네. 그리고 어떤 정책이 나오냐, 어떤 뉴스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손실이 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봉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 앞에서 제가 뭐 물론 파운드도 앞에 고점 가까이 가고 하지만 유로 같은 경우는 미리 반영을 좀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고점 가면 물론 매물 나오겠지만 뭐 분차트의 어떤 기세, 힘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상승이 더 커서 손실이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을 입은 종목을 보통 오버나잇을 하죠. 그렇죠. 예. 네네. 이익을 난 종목은 챙기고 싶지 오버나잇 안 하고 싶거든요. 손실 난 종목을 오버하는 그 순간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보통 2박 3일 정도가 하락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게 돼요. 그 2박 3일 동안에 그 손실폭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이 세계를 놓고 봤었을 때도 손절을 해놓고도 그 종목 또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을 네. 합니다. 그게 이제 실패의 지름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뭐 손실이 좀 아프더라도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 게 아닌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유로에 대한 특성과 오늘장의 좀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해서 마스터님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유로FX 현재 가격대 좀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현재 구간 0.67% 상승하면서 1.2517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가격대가 1.24770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할수록 손실 구간이 좀 커지고 유로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가격대가 좀 지나가면은 다시 본전을 찾기 어려울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점에 손절하시는 것이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앞서서 말씀을 해드린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36분 지나가면서 2부의 중후반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부터 볼까요? 초반에 1% 넘는 강한 상승을 보였던 S&P 500 지수 거의 1%까지 좀 눌린 상황입니다.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일봉의 캔들이 확인이 되실 텐데요. 2624포인트까지 깨면서 2623.75포인트 선으로 1.05%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상승분을 지키지 못하고 초반 다시 좀 눌리고 있죠. 1.41% 상승분만 지켜가고 있고요. 6,64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많이들 좀 질문을 올려주시고 계시는 유로FX는 방금 전에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던 시청자분께는 조금은 아쉬운 소식입니다만 조금 더 상승세를 높여가면서 1.25190달러 선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68%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골드와 유로 FX 앞서서 마스터님도 그 두 종목의 상관성을 좀 짚어주셨는데 역시나 골드도 올라가면서 0.57% 상승으로 1,355달러 선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중반대 가격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66.57달러 선으로 0.27% 하락세입니다. 자, 그럼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88선에서는 뭐 중반대 가격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0.46%까지 빠지면서 88.68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가 초반의 상승세, 이제 반등이라고 해야 되겠죠.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높이지 못하고 다시 좀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국내 시장도 그렇지만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기업들에 대한 뉴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각 외신 쪽에서 어떤 뉴스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본장에서는 GE에 대한 소식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 한때 굉장히 백색 가전으로 이름을 날렸던 이런 기업이었죠. 현재 지금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12.86달러로 처음으로 13달러 아래로 지금 내려와서 지금 좋지 못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블룸버그 쪽에서는 이제 GE의 시대는 갔고 이제는 GE가 넷플릭스보다 작은 기업이 됐다라는 기사를 내면서 모든 빵주에 비해서 GE가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기사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GE 어떻게 회생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기도 하지만 이제 백색가전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빵의 시대가 정말로 도래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그 거대한 기업이었던 GE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넷플릭스와의 이 비교는 현재 이 세대에 대해서 좀 대표적으로 좀 보여준 한 줄의 문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일단 GE 쪽에서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 현재 구간의 뉴스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벌써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지수도 변동성도 보이고 있고 유로 그리고 달러를 중심으로 많은 종목들 변동성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쪽에 유튜브로 질문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 제작팀도 그렇고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계속 질문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온 질문을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 2608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엔화를 9,549에서 매수 4계약 들어가는데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엔화를 또 올려주셨습니다. 최근에 통화정책회의에 의해서 엔화 그리고 유로, 달러 이렇게 다양한 통화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특히나 좀 통화 쪽에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죠. 유로와 파운드 그리고 엔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의 재패니지 옌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피니지 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9,569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32% 하락세고요. 전거래일까지 계속적으로 들어 올렸었던 가격대에서 오늘은 그 고점에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께서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노리고 매수 4계약을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9,549선에서 매수 4계약이니까요. 지금 시점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마스터님 어떻게 보세요? 9,549선이요? 네네. 9,549선에 매수 4계약이라고 하시네요.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수익인데요. 그러네요. 네, 수익권인데 네. 사실 자파니즈 옌 같은 경우는 미 국채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인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1월, 2월 달도 보면은 상승세가 옌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옌이 뭔가 시세를 크게 잡은 것 같다라고 했었을 때도 국채는 계속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최근 흐름을 본다면은 옌 같은 경우 우리가 분봉을 보면 먼저 조금 조정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수익 관리를 조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지금 옌이 오늘 보면 이제 9천 이제 제가 어제 전체적인 시장을 시황을 쓰면서 전체적인 거를 훑어봐드렸을 때 옌이 9,500을 깬다면 매수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래요? 썼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저께 썼을 때만 해도 9,600 이상인데 오늘 아침에도 9,600 이상을 갔다가 지금 9,560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본다면은 옌이 매도에 대한 압력이 조금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조금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수익을 너무 크게만 보지 마시고 수익 관리를 좀 하시고 9,500을 확실하게 지지하는가 이런 걸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이고 4계약이라서 좀 다계약을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계약수가 그 무엇보다도 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좀 먼저 움직인다라는 엔화에 대해서 좀 특징을 말씀해 주셨고 일단 기준 지지선으로 봐야 할 것이 9,500선입니다. 가격대가 계속해서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계약 관리해 보시라는 조언까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N까지 오늘 질문 소화가 이렇게 빠르게 이어질 수 있는 거는 또 황금연 마스터님이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N까지 말씀드렸고 유튜브에도 앞서서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셨던 의견 좀 참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남겨주신 의견인데요. 나스닥 6,630짜리까지 왔는데 이 부분에서 매수 이후한지를 다시 한번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매수로 가담을 한다면은 목표가는 또 오늘 어떻게 봐야 될지 지수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다시 한번 가격대가 6,623포인트, 6,632포인트. 네. 워낙 빠른데요, 지금? 네. 이 사람의 심리가 막상 그 가격에 오면 피하고 싶죠. 더 낮추고 싶고 정정하게 됩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추격 매수를 합니다. 믿고 보는 방송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6,634는 오늘 사실 나스닥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 우리 시장을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 국내 선물 시장이 시장을 다 반영해 준 게 아니냐. 오늘 아침에 약간의 개파락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올라갈 듯이 출발을 해서 시가 이상으로 갔다가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전일에 급락했던 거에 밑부분을 마저 소화를 하고 상승 전환해서 장 마감까지 상승을 했죠. 그렇다면 지금 다우 나스닥도 같은 역할이다라고 보여져서 아마 지금 구간 굉장히 많이 흔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서 시작한 지 1시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보면은 뭐 국채는 급등하고 얘는 급락하고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우 나스닥은 오늘 하루 종일 올라간 거에 어떤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걸 한 3등분으로 나눠보시면 3등분의 3분의 1이 지지가 된다면 일단은 앞에 고점까지 좀 가봐도 되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정말 이렇게 찍어서 툭툭 던져서 거래를 하셔야 되는 거지 추세를 보고 막 거래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뭐 제가 30 정도가 지지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지지했다 도로 올라갔는데 그렇다면은 6,630이 깨지면 매매를 하신 게 아니라면 6,610까지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두 틱 이게 아니라 폭을 두고 접근을 하셔야만이 그렇다면 6,630이 저항이 되니까 6,610에서 산 거는
30에 갖다 팔아야겠구나. 이런 어떤 단타 기준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오늘 선택을 조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빠르게 또 시세가 흘러가고 있는 해외 선물의 특성인 만큼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일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그 가격대가 지금 온다고 해서 또 그 유효한 건 아닌 거잖아요. 일단 지금의 마디 가격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20포인트가 깨진 상황이고 일단 10포인트에서 더욱더 좀 조정 시 6,610포인트 그 다음 가격대를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선택을 해서 구별해서 잘 들어가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황금연못 마스터님과 2시간 너무 빠르고 그리고 너무나도 질문 많이 접수해 주셔서 다양한 좀 질문을 상담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월요일장에 나오신 거는 정말 오랜만이신 것 같거든요. 네. 일주일의 스타트입니다. 네. 월요일 날 나온 건 처음인데 네네. 이렇게 질문이 많은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네. 생방송에서도 제가 이렇게 답변을 안 했었는데 네. 지금 생방송보다 더 리얼리티합니다. 맞습니다. 네. 어떠셨는지 진짜 너무 바쁘셔가지고 신세계 월요일장을 이렇게 몰두하시면서 마무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경희 PD 오늘도 속보 내용 많이 들려온 것 같은데요. 끝으로 전달을 해주실 소식 있는지. 네, 오늘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EU가 러시아 외교관 추방했다라는 소식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러시아 외교부 쪽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교관 추방 등 서방 국가들의 공격에 대응할 것이다라는 서면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영국의 동맹국들, 그러니까 EU를 말하는 것이겠죠. EU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라면서 유럽 대륙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EU가 현재 문명화된 국제사회의 대화 규범 그리고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통제 없이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할 것이다라는 지금 입장을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러시아와 이 EU를 포함한 또 미국과의 이런 관계들 지금 개선되고 있지 않고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부분의 갈등이 또 어떻게 풀리게 될지 이번 주 좀 주시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국가 간에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이런 리스크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이슈가 들려올지 그 부분도 김경희 PD 통해서 저희 신세계 통해서 발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2시간 동안 알찬 정보 오늘도 황금연못 마스터님과 함께하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2부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과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2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